어서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싱글턴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떤 문제 상황에서 얘를 쓸 수 있을지, 얘는 어떻게 쓰면 좋을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딥하게 하진 않을 거고요. 어차피 코드를 써가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알아야 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이론 설명을 엄청 길게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굉장히 길고 자세한 설명들이 많으니 그 설명을 보기 전에 도움, 좀 간단한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찾아볼 거예요. 사실 싱글턴 패턴이라는 스포일링을 당했지만 일단은 모른 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곳저곳 여러 곳에서 한 가지 종류의 정보를 보여줘야 할 때 이런 문제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죠. 잘 생각해 보면 되게 많다는 걸 뒤에 가서 한번 알아볼게요. 예를 들면은 여러 화면에서 같은 정보를 보여줘야 할 때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죠. 여러 화면에서 같은 정보를 보여줘야 할 때. 그리고 그 정보는 다 같은 값으로 나와야 하고 데이터가 수정되면 모든 화면에서 다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요. 심지어 잘못 처리를 하면 버그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볼 건데요. 이런 화면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호님 반갑습니다. 어떤 앱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보여주는 화면이죠. 그 다음에 다른 화면 갔더니 리이오님의 잔액은 1,000원입니다. 그리고 리이오님의 멤버십 결제일은 내일입니다. 이렇게 여러 화면이 존재를 하고 이 여러 화면은 리이오, 저라는 사람에 관련된 데이터를 똑같이 보여줘야 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이 닉네임을 리오예로 바꾸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리오예 님 반갑습니다. 리오예 님의 잔액은 1,000원입니다. 리오예 님의 멤버십 결제일은 내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화면에서 다 달라진 상태로 다 똑같이 보여야겠죠. 어느 화면은 수정하기 전에 닉네임이 보인다거나 어느 화면은 수정한 후에 닉네임이 보인다면 사용자는 바뀐 건가? 안 바뀐 건가? 뭐지? 하고 혼란을 겪을 수 있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심지어 사용자는 바꿨는데 우리가 바뀌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바뀐 정보로 엎어치기를 다시 해버리면 사용자는 굉장히 짜증이 나겠죠. 버그가 발생한 거죠. 이미 나는 바꿨는데 바뀌지 않은 화면의 데이터가 다시 저장이 되면서 엎어치기 되면서 그 수정했던 행위가 무의미해지면은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름 정도면 애교로 받아들여 줄 수 있지만 잔액이라면요? 땀이 나죠. 네. 이제는 문제가 좀 보이시나요? 이 반복되는 데이터들. 하지만 그 데이터는 하나의 소스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의 소스의 데이터 어떻게 여러 곳에서 접근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곳에서 접근을 하게 하지 않는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 화면에서 이 똑같은 데이터의 근원에 어떻게 접근하게 하지? 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죠. 솔루션을 찾아볼 건데요. 이곳저곳 여러 곳에서 한 가지의 종류의 정보를 보여줘야 하는 방법.
그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고유한 객체를 만들어 두고 이곳 저곳에서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싱글턴 패턴의 컨셉입니다. 네, 그게 가능한 패턴이 바로 이 싱글턴이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볼게요.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리오예님 반갑습니다. 이 화면 접근한 거죠, 유저 데이터에. 그리고 리오예님의 잔액은 1,000원입니다. 저 1,000원에도 접근을 했고 요 이름에도 접근을 했죠. 그리고 리오예님의 멤버십 결제일은 내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에 접근을 해서 화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유저 데이터인 리오예를 공통으로 사용했고요. 공통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저 이름이 바뀌면 새 화면에서 동시에 이름이 바뀌어야겠죠. 자, 하나의 객체를 어떻게 만들까요? 요거는 직접 해보면서 익힐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코딩으로 알아봅시다. 자,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는 공통의 하나의 데이터에 여러 군데에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싱글턴 패턴을 구현할 거고요. 이 싱글턴 패턴의 장점과 단점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직접 코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코딩하러 가볼게요. 네, 아주 깨끗한 아무것도 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냥 이렇게 구현을 하면은 싱글턴 패턴이 되는구나 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UI부터 좀 만들어 줄게요. 문제를 먼저 똑같이 만들고 그걸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탭 뷰 리스트 좋아요. 그리고 struct 이름을 이거는 그렇게 코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지을 테니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임 뷰가 하나 있고 머니 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뷰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는 텍스트 리오 안녕하세요 리오 넣어주고요. 여기는 리오님의 잔액은 1,000원입니다. 리오님은 개발자리를 소유하고 구독이라고 할게요. 구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넣고 이거 말고 탭 제가 최대한 코딩을 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걸 여러분은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은 최대한 코딩을 많이 해야 될 테니 적당히 복사 붙여넣기 말고 직접 한번 쳐서 화면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죠. 안녕하세요 리오. 리오님의 잔액은 1,000원입니다. 개발자리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닉네임을 바꾸는 거죠. 리오 리오예 그새 까먹었어. 네, 리오예로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리오예. 여기 안 바뀌었다. 이렇게 여기 안 바뀌었다.
이렇게. 네, 제가 신경을 하나라도 못 쓰면, 까딱 잘못하면 바로 이제 나가리죠. 여기서 이제 요런 걸 할 수 있죠. 파 네임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이렇게 리오 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 필드 텍스트 달러 네임 레이블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 텍스트 필드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제가 원했던 건 요거였습니다. 이렇게 유저네임이 아니고 네임이죠. 뭐, 네, 일단은 이렇게 둡시다. 그리고 이름을 요런 예제가 있겠네요. 이름을 영어밖에 안 쳐져. 네, 리오.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군요. 자, 요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름 분명 바꿨는데 킴 뭐야 이거? 네, 이렇게 이름 바꿨는데 여기 가면 그냥 이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고, 아주 간단하게 만들게요. 뭐 유저, 네, 간단하게 만들 거니까 유저 매니저 하나 만들고, 유저 이름은 스트링, 그리고 뭐 머니 인트, 그리고 유튜브 스트링,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유일한 객체를 만들어 주려면, 뭐야 이거, 클래스 대문자 static let shared는 요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shared를 해주고 여기다 만들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다른 곳에서 생성을 할 수가 없죠. 뭐 볼까요? to 네, 이렇게 놓고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뭐가 있었죠? 유저 매니저
오노피어 이런 데 넣어야 되나?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직접 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유저 매니저 2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유저 매니저 1은 없죠. 이 인스턴스 만드는 게 없죠. 그래서 쟤는 만들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저기 딱 하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갈 수 있죠. 유저 매니저 점 shared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죠. 프로퍼티로.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넣는 거죠. 뭐 바 유저 뭐 쉽게는 이렇게 할게요. 해놓고 아무것도 없고 뭐 일단 톤도 빵원이고 이름도 그냥 없이 해놓고 데이터를 써보는 거죠. 근데 그에 앞서 이렇게 좀 해둡시다. 다른 데서 얘를 써야 되니까 자, 이거 지우고 업저버블 퍼블리시드 요게 궁금하신 분들은 좀 다른 데서 보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observed object 바 유저는 유저 매니저 점 shared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름을 유저 점 유저 데이터라고 합시다. 헷갈리네요. 자, 유저 데이터에 유저 점 네임 이름이 비어있죠. 네, 여기에 아니야, 너무 예제가 복잡해졌어. 버튼으로 합시다. 자, 버튼에서 심플하게 그냥 이게 유저 데이터의 네임을 쉬운 걸로 갑시다. 리오예 뭐 여기는 이제 버튼이니까 텍스트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은 어디 갔죠? 안녕하세요 밑에 버튼 선생님. 패닉 터치. 네, 안녕하세요 리오예 가면 일단 리오로 누르면 안녕하세요 리오예님의 잔액은 1000원.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쵸, 얘네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만 넣어주면 되죠. 이름 그리고 잔액은 네, 뭐 따로 또 접근을 하면 되겠죠. 요렇게 빠졌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름을 넣는 순간 리오 자, 그럼 이름을 그냥 리오로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리이오 넣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안녕하세요 리이오님의 잔액은 리이오님 개발자리 구독 누르면 바뀌고 네, 요게 싱글턴 패턴입니다. 여러 개의 화면에서 같은 데이터를 보여줘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를 각각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묶어줬고요. 묶어주면서 유일한 객체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생성자를 제한하면서 이 유저 매니저라는 녀석의 쉐어드 프로퍼티를 만들고 얘를 통해서 이 유저라는 데이터에 접근을 하게 했죠. 그리고 이 세 개의 화면은 같은 유저 데이터, 이 유저 매니저 객체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하나에서 바뀌었을 때 나머지 애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항상 같은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이렇게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이 싱글턴 패턴을 잘못 쓰면 생기는 대참사와 단점도 있으니 꼭꼭 연습하면서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고 정리하시고 생기는 궁금증과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